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SDS의 기술사 이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보안 강의인데요. 오늘은 내 비밀번호를 노리는 계정 탈취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제로는 안전한 인터넷 사용 가이드, 계정 관리로 잡아봤는데요. 저와 함께 같이 들어보시죠. 목차는 웹과 다크웹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계정 탈취 공격의 대표 공격인 브루트포스와 크리덴셜 스터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계정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안전한 웹 생활에 이제 시작을 해볼 거예요. 먼저 보여드릴 것들이 있는데 이 1, 2, 3, 4, 5, 6 패스워드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 집합이 있어요. 이 집합이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혹은 저거 내 비밀번호인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이번 영상을 유심히 봐주셔야 하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비밀번호로 많이 사용되는 탑 20에 해당하는 자료인데요. 미국인을 예를 들면 59%가 사람의 이름이나 생일, 그리고 33%는 애완동물의 이름, 22%는 자신의 이름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조사에 따르면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연속되는 숫자, 그리고 이름, 스포츠 관련된 내용, 인기 캐릭터, 유명인이나 알려진 인용 문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내가 잘 외우기 쉬우라고, 기억하기 쉬우라고 만드는 것들인데 이 쉽게 기억하기 위해 만든 비밀번호가 어떤 공격으로, 어떤 위협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크웹이라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예전에는 이 말을 많이 못 들어봤을 텐데 요즘에는 보안 사고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본 분들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얘를 보고서 이 웹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라고 많이 말하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넷 땡땡이라든지 구 땡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웹들을 우리가 직접 검색하는 데 활용하는 것들을 말을 하는데요. 이 검색 엔진에 있는 페이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이런 것들은 이 인터넷 세상의 4% 정도만 차지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디웹과 다크웹은 크롤링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정보들인데요. 그 얘기는 우리가 브라우저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디웹 중에 암호화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다크웹이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흔히 쓰는 브라우저가 아닌 전용 브라우저 토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세상인 거예요. 이런 구분이 되는 것들은 최근에 이 디웹과 다크웹을 통해서 쉽게 접속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을 노리는 공격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을 한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흔히 걸어가는 등산로는 월드와이드 웹에 해당이 되고요. 산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 나무를 헤치고 길을 내가 닦고 잔디를 밟으면서 터나가는 길들, 그런 것들을 디웹과 다크웹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다크웹은 안전한 통신을 위해 구축된 보안 네트워크라는 기술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마약이나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전략을 하게 되거든요. 뒷골목을 뜻하는 다크웹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얘네의 세상의 특징은 우리는 보통 뭐뭐뭐.com, 뭐뭐뭐.net, 뭐뭐뭐.cokr 이런 걸로 접속을 할 텐데 이 사이트들은 오니온이라는 글자로 끝나게 돼요. 세상이 아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접속을 할 때는 토르라는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소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뭐뭐뭐.뭐뭐뭐.으로 되는 그 URL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하기 어려운 URL을 가지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 다크웹에서 불법으로 어둠의 돈을 가지고 계정이나 아니면 마약 관련된 정보 아니면
위조신분증 이런 것들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더 무서운 세상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건 거죠. 이 계정이 이 다크웹상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제가 제목을 다크웹상 크리덴셜이라고 써봤어요. 이 크리덴셜이란 무엇일까요? 이 크리덴셜이라는 거는 아이디, 사용자명이나 계정이 되겠죠. 그것과 패스워드 등을 통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들어가는 나의 정보,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크리덴셜이라고 합니다. 기밀 정보,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앞에서 봤던 그런 어둠의 세계, 다크웹에 이런 공개된 계정 꾸러미들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고 그것을 내 돈을 주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계정들을 다 살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예전에는 기업에 있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기 위해 사람이 그 정보를 빼돌렸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진 게 되는 거죠. 이 크리덴셜이라는 거를 우리는 어디다 쓰죠? 보통은 로그온 혹은 로그인이라고 해서 내 정보가 가진 주소나 연락처 그리고 신용카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쳐서 로그인을 하면 그 사이트에 접속된 정보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크리덴셜이었던 거죠. 그럼 얘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이 패스워드를 가져야 그 사용자의 기밀 정보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패스워드 공격을 하게 되겠죠. 해커가 기밀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그 계정 탈취라는 공격을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가 브루트포스였고 하나는 크리덴셜 스토핑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브루트포스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전수 공격, 무작위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 모든 비밀번호를 막 쳐보는 거죠. 사용자가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를 했을지 모르니까 아이디를 적어놓고 거기에 대한 패스워드를 아무거나 막 적어보는 거야. 할 것 같은 것들. 주로 뭐를 쓰겠죠?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20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넣어본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비밀번호에 대한 것들을 시도해본다라고 하면 얘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무작위 대응을 통해서 로그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거랑 다르게 좀 더 이 사람들이 해커들이 나는 좀 더 똘똘하게 공격을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럴 때 노린 것이 이 크리덴셜 스토핑인데요. 얘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다크웹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계정 정보를 구매를 합니다. 이 해커가 여기서 구매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다른 사이트에 이 똑같은 애들을 쌍을 넣어보는 건 거죠. 그러면 아무 비밀번호라 넣어봤던 무작위 대응보다는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질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만들면 이 사이트랑 이 사이트랑 이 사이트를 동일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디랑 패스워드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패스워드를 기억하기 쉬운 거로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N사의 계정 정보랑 B사랑 G사랑 로그인할 때 같은 거로다가 시도를 하게 되는 건 거죠. 이를테면 얘를 재사용된다 라고 하는데 내가 재사용하려고 만들어 온 정보지만 이 해커가 이 아이디 패스워드로 재사용 공격에 활용을 하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더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쉽게 접근을 하지만 그들도 쉽게 털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대응은 기업이 할 일, 즉 회사가 할 일이 있어요. 회사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개인이 할 일이 있는데 먼저 기업이 할 일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밀번호 횟수 설정을 해요. 이게 비밀번호를 악의적인 사용자 혹은 일반 사용자들이 모두 비밀번호를 입력을 통해 로그인하는 시도를 할 텐데 이게 횟수 제한이 없거나 그러면 공격자도 마음 놓고 시도를 여러 번 할 수 있을 거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횟수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죠. 얘는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뭔가 좀 더 강력한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OTP나 이런 개인적인 카드를 통해서 보안 카드를 통해서 핀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추가 인증 시스템입니다. 얘는 비밀번호가 있다 해서
같이 또 한 번 공격을 할 수 없게 막는 장치 역할을 하니까 이런 추가 인증 시스템 도입을 기업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혹시나 계정이 노출이 돼서 공격에 이용이 되면 그 계정이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결하는 것들을 쓰게 되고, 마우스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리캡차 같은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봐보면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로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디폴트 패스워드에 있는 시도 횟수라든지 그 로그아웃이 되는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들을 비밀번호 설정에 같이 넣게 되고요. 얘가 라스트 로그인이 된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있는 잠금 시간을 가져서 그 사이에는 로그인 시도를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일들인 거죠. 추가 인증 시스템은 얘가 피도라는 생체 인증 기술을 활용하기도 하고 OTP에 있는 모바일이나 아니면 기기를 통한 추가 번호 입력을 유도하기도 하는 것들로 추가 인증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공격 방어는 계정 일시 동결, 그리고 이 로봇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로봇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다음 그림 중에 택시가 있는 것을 골라보세요. 혹은 여기 있는 보안 문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도 무작위로 로봇이나 기계가 패스워드를 마구 넣는 공격을 막 방어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이 본 적이 있는 것들이죠. 다음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요. 개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비밀번호를 해커가 공격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비밀번호를 만든 사람은 나란 말이죠.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개인정보 관련된 거를 비밀번호로 활용하지 않는 것. 보통 우리가 생일이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많이 비밀번호에 넣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소문자나 특수문자를 조합하기. 이거는 내가 하기도 하고 보통은 사이트에서 그렇게 가이드를 주기도 합니다. 대문자랑 소문자를 같이 섞어서 쓰세요. 특수문자를 활용하세요.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라고 하는 그 기준대로 우리가 같이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라고 사이트에서 이렇게 알림 오잖아요. 가끔 로그인 딱 했는데 지금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3개월 후에 변경하기 이런 걸 누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즉시 변경을 해서 내 비밀번호가 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가 인증 사용하기가 있는데 이거는 기업이 회사에 있는 사이트나 아니면 그런 로그인하는 채널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얘를 쓸 수 없는 상태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OTP나 SMS, 그런 바이오 인증, 추가 인증을 활용해서 활성화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공격에 사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이디를 다르게 사용하면 제일 좋고 아이디를 똑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패스워드라도 다르게 설정해서 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같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계정에 대한 공격인 이 크리덴셜 스토핑을 대응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쉽고 중요한 것은 어떤 거다? 비밀번호를 잘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변경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비밀번호가 문자열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떤 건지 맞추는 데는 700 피코세컨드가 든대요. 이 세컨드가 1초인데 피코세컨드면 엄청 짧은 순간에 풀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게 4개의 문자열로 된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될 수 있고, 뭐 이런 좀 더 어려운 단어는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근데 8개 문자면 1분대가 소요가 되고, 이게 앞에서 가이드한 것처럼 대소문자를 조합했거나 아니면 숫자를 같이 섞었거나 이게 복잡도가 늘어날수록 비밀번호가 어떤 건지 맞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하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합하고 잘 만들고 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기억을 잘 하고
본인이 비밀번호를 성의 있고 길게 만드는 것, 그리고 얘네를 다시 또 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일반 브라우저로 탐색할 수 없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웹을 무엇이라고 했었죠? 다 맞추고 계시죠? 정답은 딥웹, 다크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 공격이었어요. 오늘 계속 말씀드린 거였는데 불법으로 수집된 계정을 사용해서 다른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며 주요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 기존에 있던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른 사이트에도 또 넣어보는 공격.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정답은 크리덴셜 스토핑이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크리덴셜을 스토핑, 계속 시도해보는 공격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계정 공격을 예방하는 방법.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거의 마지막에 드렸던 멘트였는데요. 정답은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기. 어렵지 않지만 잘 실천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들이죠.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것을 잘 지키시기를 바랄게요. 안전한 웹 사용을 위한 마침이에요.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들기 팁인데요. 본명이나 가족의 이름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 그 본명 대신에 나만 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생각해서 비밀번호로 활용하라. 이런 것도 팁이 될 수 있겠죠. 1, 2, 3 같은 연속된 숫자를 피하고 알아내기 어려운 숫자와 특수문자를 조합할 것. 이런 것들은 좀 어렵게 조합을 해서 순차적이진 않지만 내 나름의 규칙으로 숫자 조합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랜덤 암호 생성 어플리케이션에 도움을 받을 것. 이거는 써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크롬이나 이런 데에서 크롬이 만드는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브라우저나 아니면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를 활용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저와 함께 안전한 웹 생활을 위한 계정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건 뭐다?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